취업규칙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전 시간에 이어 출산보호제도 중에서 특히 출산 전후 휴가제도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란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보장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출산 휴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유사한 것으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는 의미로 출산 전에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로 출산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그 후 휴가기간, 유급휴가 부분, 유산, 사산 휴가제도 도입, 그리고 최근에 휴가의 분할 사용, 유산과 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출산 휴가제도는 출근율 등에 관계없이 부여되는 보정적 성격을 띠며 기업 규모, 근로자의 종류, 근로 형태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임신 및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임신 및 출산으로 소모된 여성 근로자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신 것처럼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이미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더라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총 90일이 넘는 휴가 기간 일수는 유급이 아니라 무급 휴가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40세 이상,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때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특이하게 없는 한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휴가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한편 무급 휴직 기간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출산을 전후한 일정 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휴직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남기는 하지만 그 여성 근로자의 복직이 언제든지 보장되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 휴직 사유가 해소되어 복직하자마자 출산해도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휴가 전후를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분할하여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 혹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 90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출산 전후 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에서는 나머지 30일분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되는데 지급되는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나누어 보면 최초 60일분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지급되며 그 외 대규모 기업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나머지 30일분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규모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대상자에 대한 것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여성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피보험 단위기간은 현재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네, 휴가급여를 받으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한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휴가 부여 기간 등 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고용센터에 근로자를 대위하여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휴가급여는 휴가가 종료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법령상 모성 보호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가 종료된 이후 해당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내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데요. 만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업무를 줄 때에는 그 노동 강도, 책임 정도 등이 휴가 전의 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시 보상을 한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그 후 30일간이란 산전 후 휴가가 끝난 뒤 30일간을 의미하며 그 기산일은 산전 후 휴가가 끝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전 후 휴가 중에 있는 여성은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른 직장을 구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점을 배려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이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고가 제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해고는 불가능하더라도 해고의 예고는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 제한과 달리 해고의 예고는 가능하다는 입장도 없지 않지만 출산 전후 휴가제도의 모성보호 취지를 고려한다면 해고 예고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출근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에도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소정 근로 일수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 일수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금지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 근무하는 여성 교원들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각 시, 도 교육감에게 상여금 관련 지침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는데요. 위원회에 따르면 법령은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하게 조치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 전과 산 후 90일의 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 휴가 일수를 근무 일수에서 제외하여 감점하거나 차등 점수를 부여하여 성과상여급 산정에서 불이익하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산 전후 휴가 급여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 부족과 정책 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활용이 부진하였지만 지속적인 홍보로 매년 지원 인원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지원 인원 2만여 명에 지원금 약 220억 원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지원 인원 약 9만여 명에 지급액 약 2,300억 원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과 같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중에서 출산을 전후한 여성 근로자 보호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배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출산 전후 휴가 제도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개정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